우리가 온라인에서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들,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시나요? 그 사람이 추천하는 제품, 그 사람이 여는 이벤트? 만약에 그 모든 게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뒷광고의 세계와 법의 판단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내돈내산 찐 후기입니다. 와, 정말 솔직하고 진솔해 보이지 않나요? 이건 50만 팔로워를 가진 인기 인플루언서 스타 A의 게시물인데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 글 하나였습니다. 여기 평범한 직장인 지은 씨가 있어요. 우리랑 똑같죠? 퇴근하고 나서 소파에 누워서 인스타그램 보는 게 낙이에요. 특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스타 A의 소식을 보는 게 하루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죠. 그렇게 스타 A를 동경하면서 매일같이 SNS를 보던 어느 날, 이 완벽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지은 씨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두 가지 제안이 나타납니다. 이건 거부하기가 정말 힘든 유혹이었어요. 첫 번째는 스타 A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다이어트 젤리. 내돈내산이라는 그 한마디에 지은 씨는 바로 대량 구매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무려 명품백을 공짜로 준다는 이벤트. 와, 이건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달콤했던 제안들 뒤에는요, 지은 씨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두 가지 진실이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며칠 뒤부터 지은 씨의 일상은 그야말로 악몽으로 변해버려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모르는 번호로 스팸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 번호가 어떻게 유출된 걸까요? 그 이유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철석같이 믿었던 내돈내산 후기는요, 사실 수천만 원을 받은 유료 뒷광고였고요. 팬들을 위한 거라던 명품백 이벤트는 사실 지은 씨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기기 위한 미끼였던 거죠. 팬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스타 A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이건 그냥 제 개인 SNS 공간이잖아요. 이게 무슨 공식 광고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보 제공 동의 내용은 아주 작게라도 페이지에 다 적어놨어요. 전 속인 적 없어요. 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깨알 같은 글씨로 약관 하나 적어놨다고 해서 정말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은 스타 A의 이런 교묘한 행동들을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명확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법원의 판단은 아주 단호합니다. 스타 A의 이 두 가지 행동, 모두 명백한 불법, 즉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법이 말하는 기만적인 광고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숨기거나 아니면 아주 작게 표시해서 잘 못 보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스타 A의 첫 번째 변명? 이건 그냥 제 개인 SNS인데요. 이건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에 개인 SNS에 올린 글도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면 명백히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변명 전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변명, 깨알 같은 글씨로 동의 내용을 적어뒀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예전에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로 모은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몰래 팔아넘겨서 아주 시끄러웠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홈플러스는 1mm 크기 글씨로 고지했다고 변명했지만 대법원은 이걸 명백한 기만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럼 법원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전체적인 인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광고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까요? 정답은 바로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법원은요, 법조항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따지기보다 그 광고를 본 보통의 소비자가 과연 어떤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인상을 받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자, 이 원칙을 지은 씨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럼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지은 씨가 받은 전체적인 인상은 뭐였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솔직한 후기, 그리고 팬들을 위한 순수한 이벤트였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돈을 버는 것과 개인정보 판매였죠. 이렇게 소비자가 받은 첫인상과 실제 사실이 완전히 다르다면 그건 명백한 속임수라는 게 바로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2의 지은 씨가 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아주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게시물을 볼 때 해시태그 광고, 해시태그 협찬 같은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둘째, 공짜라는 말에 혹하기 전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으로 아주 작은 글씨, 특히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같은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부당한 광고를 봤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신고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엔 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 문화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그 완벽해 보이는 추천글을 볼 때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요?